오늘 책으로에서 햄릿을 같이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지 딱 6개월 됐어요. 초기 목표로는 한 100권을 먼저 읽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6개월 돼서 앞으로 열심히 읽을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할 책은 이제 햄릿이고요. 여러분 지금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제목은 아는데 안 읽은 책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한번 읽게 됐어요. 희곡이라 읽다가 보면 좀 이제 힘든 점이 있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뒤에 작품 해설이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벌써 이제 이 햄릿을 쓰기 전에도 이미 유명해져 있어서 이렇게 뭐 햄릿을 쓰지 않고 죽었다고 해도 길이 남은 사람이었는데 햄릿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셰익스피어하고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텍스트하고 출처, 그리고 시대 배경, 인물, 주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작가가 이제 글을 써서 바로 책을 출판한 게 아니라 이제 연극 그 대본이었기 때문에 그 관객 동원 때문에 출판을 되게 꺼려했대요. 그래서 뭐 동료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기억력에 의존해서 책을 구성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 가지의 판본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굉장히 처음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출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연극이 올라가면은 보통 한 열흘 정도 상영을 했대요. 뭐 좀 비슷한 주제로 다시 계속 연극을 쓸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공들여서 쓰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통은 주어진 이야기를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는 이거를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어떻게 또 생명력을 입혔는지에 따라서 셰익스피어가 또 뭐 천재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영국에서 그 당시 관객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그 시대 분위기를 그게 반영시켜야 관객의 관심도 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허공의 인물로는 만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충신이었던 에섹스 백작의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잠깐 넘어가고요. 줄거리는 클로디어스가 이제 원래 형이었던 선왕 햄릿을 죽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극중 안에서 극중극장전으로 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은 지 2달이 안 돼서 또 그 자기의 시동생과 결혼한 그 어머니를 보는 햄릿의 미움과 사랑, 이것이 그 인류가 가정이라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보편적으로 겪는 경험이고 또 여기서 제가 조금 이상했던 게 오피리아와 그 비극적인 사랑,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잘 안 와닿는데 이제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애증의 갈등, 거기에 이 사람들의 신분이 있죠. 그래서 왕자 뭐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가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게 이제 연극의 희곡이다 보니까 대사를 한번 함께 나눠보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번역하신 분이 보니까 독자들이 이 작품을 한번 꼭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이제 권하고 있어서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선왕이 떠나가는 모습인데요. 그거를 호레이쇼가 두려운 소환장을 받아든 죄 지은 사람처럼 소설하시기에 놀란다고 이런 표현을 해서 여기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바로 뒷장에 18페이지인데요. 장면이 이제 바로 성 안으로 바뀌고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자 그 햄릿은 역시 그 상복을 입고 있고요. 여기 폴로니어스하고 레어티즈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여기서 아마 결혼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왕 대사 부탁드릴게요. 네. 친애하는 과인의 형님 햄릿의 죽음이 아직 기억에도 새로우며 슬픈 가슴 안고 이 나라 전체가 비탄의 얼굴 일색으로 모두 찌푸리고 있음이 합당할 테지만 지금까지 분별심이 우애심과 싸운 결과 과인은 가장 현명한 슬픔으로 형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도 잊지 않았소.
그래서 전에는 형수요 지금은 왕비인 전훈 감독은 이 나라의 왕권 분담자를, 과인은 이를테면 꺾어진 기쁨으로, 한눈은 행복에 한눈은 수심에 차 장래의 축가를 혼내의 망가를 부르듯 환희와 비탈을 꼭 같은 무게로 달면서 부인으로 삼았소. 또 과인은 이 일에서 경들의 뛰어난 지혜를 막지 않았고 혼사에 기꺼이 반영했소. 모두 고맙소. 네, 감사합니다. 꺾어진 기쁨으로 한눈은 행복에 또 한눈은 수심에 차서, 네, 반성도 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포티므라스 왕자가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잃은 땅을 다시 이제 돌려달라고 이런 전가를 계속 보내와서 왕이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사절단을 노르웨이 왕에게 보내서 이걸 고쳐놓겠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레어티스가 프랑스로 돌아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대화를 하는데, 햄릿과 그 왕비와 이렇게 굉장히 좀 말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딱 그 시작할 때부터 상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왕과 그 왕비는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여기 같이 있자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햄릿이 이제 있겠다고 했더니 왕이 이렇게 말하죠. 햄릿이 이리도 부드럽게 순순히 응하니 내 마음이 흡족하오. 자, 오늘 덴마크 왕이 마시는 모든 축배를 대포를 쏴서 구름에 알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모두 햄릿만 마치고 이제 퇴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 햄릿을 독배기 시작하는데요. 네, 2번 대사 부탁드릴게요. 24페이지 햄릿입니다. 오, 너무나 더럽고 더러운 이 육신이 허물어져 녹아내려 이슬로 화하거나 영원하신 주님께서 자살 금지 법칙을 붙여놓지 않았으면, 오 하느님 하느님, 이 세상 만사가 내게는 얼마나 지겹고 맥빠지고 단조롭고 쓸데없어 보이는가. 역겹다, 아 역겨워. 세상은 잡초투성이, 퇴락하는 정원, 본성이 조잡한 것들이 꽉 채우고 있구나. 이 지경에 이르다니. 가신지 겨우 2달, 아니야 2달도 안 돼. 참 뛰어난 왕이셨어. 이자에 비하면 태양신의 짐승격이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여 바람이 얼굴을 드세게 스치지도 못하게 하셨지. 천지신명이시여. 기억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 그녀는 먹을수록 식욕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아버님께 매달렸지. 헌데 1달도 못 되어. 생각 말자. 약한 자여, 내 이름은 여자로다. 네, 저희가 예전에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예, 그 유명한 문구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선왕을 태양신에 비유를 하고요. 지금의 왕을 짐승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쭉쭉 내려와서 쓰라려 불그레한 그녀의 눈에서 가장 부정한 눈물의 소금기가 가시기도 전에 결혼했어. 오, 최악의 속도로다. 네, 네, 정말 그 빠른 속도, 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바로 뒷장에 보시면 이제 호레이쇼와 햄릿의 얘기가 있는데요. 호레이쇼는 이제 그 선왕의 그 장례식을 보려고 왔는데, 햄릿은 놀리지 말게 내 어머니의 결혼식을 보러 온 거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재미난 말을 합니다. 재밌으면 안 되죠? 절약이야 절약 호레이쇼. 장례식 때 구운 고기 홀레상에 차갑게 내놓았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호레이쇼가 그 선왕의 유령을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12시에 같이 보기로 약속을 합니다. 뒤에 31페이지인데요. 그 장면이 바뀌어서 폴로니어스의 저택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레어티즈와 햄릿의 연인인 오피리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오빠 레어티즈와 아버지가 그 오피리아를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많이 합니다.
레어티즈가 햄릿 왕자가 그의 하찮은 호의라는 건 밑에 내려가서 한순간의 향기로 시간 때우기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정조를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요. 뒤에 35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아버지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마침 잘 만났다 하면서 듣자니 그 햄릿이 너를 요즘 너무 사적으로 자주 만나고 너도 그의 말을 잘 들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주의를 주는데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놓쳤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읽어보니까 36페이지 오피리아 말이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아버님 그분이 요새 저에게 애정을 여러 번 표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그걸 믿느냐? 그러면서 좀 더 그 비싸게 자신을 모셔라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오피리아가 그분은 명예로운 방법으로 사랑을 애걸했습니다. 병법이라고 부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오피리아가 하늘의 거의 모든 신성한 맹세로 자기 말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바봇에 잡는 덫이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이제 결론인데 지금부터 그 순간의 여갈망정 시간을 악용해 햄릿 왕자에게 글을 주거나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반면에 그 바로 앞장에 보시면 이 폴로니어스가 그 지금 프랑스로 떠나는 아들 레어티즈에게 몇 가지 교훈을 기억에 새기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4페이지 이제 3번 네. 대사 해주세요. 내 생각을 발설하지 말아라. 절도 없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도 말고 친절하되 절대로 천박해지면 안 된다. 있는 친구들은 겪어보고 받아들였으면 그들을 내 영혼의 쇠고리로 잡아매라. 허나 신출내기 철없는 허세꾼들 모두를 환대하는 손바닥에 무뎌지면 안 된다. 싸움에 끼일까 조심해라. 허나 끼게 되면 상대방이 널 알아모시도록 행동하라. 귀는 모두에게, 입은 소수에게만 열고 모든 의견을 수용하되 판단은 보류해라. 지갑의 두께만큼 비싼 옷을 살 때 요란하지 않게 고급으로 야하지 않게. 왜냐하면 복장을 보고 사람을 아는 수가 많으니까. 최고위급 프랑스 사람들이 그 점에서 당연한 으뜸가고 가장 귀티나지. 돈은 꾸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빚 때문에 자주 돈과 친구를 함께 잃고 또한 돈을 빌리면 절약심이 무뎌진단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진실되거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남에게 거짓될 수 없는 법. 잘 가라. 축복으로 끝낸 말이 내 안에서 여물기를. 네.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축복으로 끝낸 말이 내 안에서 여물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자, 뒤에 이제 38페이지에 보면은요, 다시 이제 성위에 망대를 가면서 이제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 밤에 요란한 나팔 소리하고 대포가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호레이쇼가 물어봤더니 왕이 포도주를 비울 때마다 저렇게 북소리와 나팔로 자기 축배를 알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관행이라고 하면서 이 관행을 지키기보다 깨는 편이 그걸 또 존중하는 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셔대리가 딴 나라에서 우리 욕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등장인물들의 성격적 결함 같은 걸 햄릿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9페이지 4번 대사 좀 부탁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몇몇 비계인이 있어서도 그렇게 태어났으므로 그들제가 아닌 어떤 선천적 옥점 때문에 이성의 장벽을 자주 깨는 어떤 과다한 기질 혹은 보기 좋은 예법을 아주 망쳐놓는 어떤 악습 때문에 이런 이들은 보게 그게 자연에 조화된 운명의 장난이든 단 한 가지 결함의 딱지를 지님으로 그들의 미덕이 은총처럼 순수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더라도 바로 그 한 가지 결점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이 썩었다고 평가할 것이야. 한 방울의 악성분이 종종 고귀한 본질 모두를 말살시키고 치욕을 불러온단 말일세. 네, 바로 그 한 가지 결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자신의 공덕을 일반인들도 썩었다고 평가할 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뒤에 이제
그 아버지 유령이 왔습니다. 아버지 유령이 와서 햄릿을 조금 그 더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듣고 나면 복수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독살당했다고 얘기하죠. 그 삼촌이 독주병을 가지고 와서 귀에다 부었는데 이게 이제 피가 엉겨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46페이지에 이제 유령이 하는 말을 제가 해볼게요. 그리하여 난 자다가 동생 손에 의해 생명, 왕관, 왕비를 한꺼번에 빼앗기고 한창 죄업을 쌓고 있는 중에 잘렸으니 성체받고 기름 바르는 고해성사도 없이 죄를 청산하지도 못하고 온갖 결함을 내 머리에 이제 심판대로 보내졌다. 네, 이게 아마 그 자살금지법 이런 것도 대사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고해성사도 없이 이렇게 불시에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역시 지금 이렇게 지금 혼련이 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흉악무도한 살인의 원수를 꼭 갚아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날 잊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햄릿이 날 잊지 말으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51쪽에 가면은 친구 이제 호레이쇼를 만나서 햄릿이 얘기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178줄에 내 행동이 아무리 이상야릇 하더라도 아마도 내가 앞으로 괴상한 짓거리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때 너희들이 왜 그런지 알겠다. 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유령을 봤다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59쪽에 가보니까는요, 오피리아의 말을 통해서 햄릿이 이렇게 이제 광기 어린 행동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님 헨리 왕자님이 조끼 단추를 다 열고 모자도 쓰지 않고 내려가서 얼굴 표정이 너무나 가련하고 지옥에서 풀려난 참상을 말해주려는 것처럼 그리고 밑으로 절 꽉 껴놨죠. 그리고 제 얼굴을 그릴 듯이 뜯어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토해내고 마지막 줄에 눈 없이 자기 길을 찾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햄릿의 모습을 오피리아가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라고 적어놨네요. 네. 자, 이렇게 햄릿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왕과 폴로니우스하고 왕비는 햄릿이 광증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이거가 정말인지 한번 오피리아를 풀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9쪽에 보면은 폴로니우스가 햄릿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있습니다. 5번 대사인데요. 제가 먼저 할게요. 햄릿 저 어떻게 지내십니까? 글쎄 별탈 없이 지내지. 저를 아십니까 저하? 알다마다 자넨 생선장수야. 아닙니다 저하. 그럼 자네가 그 사람만큼 정직한 인간이길 바라네. 정직하라고요 저하? 그렇지. 지금 세상을 보면 정직한 사람이란 만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지. 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저하.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그 햄릿의 말장난이라고 이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내면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언어적 가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선장수는요, 영어로 들어보니까 피시망거, 그래서 생선장수 말고도 투생이라는 이제 그런 말도 있어서 딸까지 미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 비난이 담겨 있고요. 저희는 그냥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도 생선장수 그러니까 뭔가 비린내가 난다. 네, 예, 그 정도로 이해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폴로니우스가 나보고 생선장수라고 그랬어. 정말 가도 한참 갔어. 이러면서 이렇게 미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74쪽에 가면은 이제 햄릿이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친구들이 온 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심을 하면서 자네들 불려오지 않았어? 본인들 의향이었어? 제 발로 찾아온 거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밑에 길든스턴이 쭉 밑에 보면 저희들은 불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햄릿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넘겨짚었으니까 자네들은 이제 발각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우울증이 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74쪽에 햄릿 난 최근에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난 최근에 왠지 모르겠지만 내 모든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수련 활동도 다 버렸다네. 그리고 사실은 내 심정이 너무나 울적하여 이 아름다운 구조물인 지구가 내게는 불모의 땅덩어리로 보이고
가장 빼어난 덮개인 저 대기, 보라고 찬란하게 걸려있는 저 창공, 황금 불꽃으로 수놓은 저 장엄한 지붕. 글쎄 저런 것들이 내게는 더럽고 병균이 우글거리는 진기의 집합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네. 인간이란 참으로 걸작품이 아닌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하고 능력은 얼마나 무한하며 생김새와 움직임은 얼마나 깔끔하고 놀라우며 행동은 얼마나 천사 같고 이해력은 얼마나 신 같은가. 이 지상의 아름다움이요 동물들의 뒷감이지. 헌데 내겐 이 무슨 흙 중의 흙이란 말인가. 난 인간이 즐겁지 않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자네는 웃으면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 네, 그 여기서 인간이란 참으로 걸작품이 아닌가라고 인간을 찬양하다가도 내겐 이 무슨 흙 중에 흙이란 말인가. 네, 이렇게 바로 또 돌아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이제 로렌크란츠가 배우들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햄릿은 역시 그 극작가라는 게 나타나는 게 연극에 나왔을 때 굉장히 명철하고 생기가 넘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들을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필요한 경우에 내가 한 12줄 내지 16줄 더 써서 넣을 테니까 그거를 외워줄 수 있는가 했더니 이제 뭐 당연히 해줄 수 있다 그러고 거기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배우들하고 대사 배틀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햄릿이 외우고 있는 대사를 하고 또 상대편 배우가 하는데 상당히 길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요. 그 88쪽에 보면 이제 햄릿이 연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극중극을 기획을 하면서 숙부의 진실을 캐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 지은 인간들이 연극을 보고 있을 때 그 극적인 표현이 너무나 교묘하여 영혼을 때리매 그들이 즉각 죄상을 봉표한다 했었다. 왜냐하면 살인은 혀는 없어도 가장 기적 같은 수단으로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연극의 기능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면서요. 조금 연극을 더 붙여서 말하면 이제 101, 2페이지에 보면은 햄릿이 배우들한테 이제 자네한테 암송해준 대로 뭐 혓바닥에 충치도 읊어주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10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배우한테 그 연극 대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행위를 대사에, 대사를 행위에 맞추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무슨 일이든 도를 넘어서면 연극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법인데 그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과거에나 현재나 말하자면 본성의 거울을 비춰주는 격이니 그래서 연극의 기능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조물주의 조수 몇 명이 사람들을 빚다가 잘못 빚었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인간성을 너무나 혐오스럽게 모방을 했고 그런 얘기하면서 밑에 그 애드립 금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93쪽을 가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폴로니어스가 이제 오피리아를 보면서 그 햄릿을 만나는 거를 지금 장면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피리아 여기를 거닐어라 그러면서 이 책을 읽으렴. 이렇게 구도하는 모습이면 홀로 있는 구실이 될 거야 하면서 종종 우리들 탓이지만 경건한 외모와 신성한 행동으로 우리가 악마조차 달콤하게 만들면 너무 흔히 입증되는 사실이다. 이 소리를 듣고 왕이 방백을 합니다. 7번 대사 주세요. 아, 너무나 진실이다. 그 말은 내 양심에 얼마나 아픈 채찍인가. 처바르는 기술로 고와진 창녀 뺨을 화장품과 비교해도 가장 번들해한 내 말에 비한 행위만큼 추하진 않구나. 아, 짐이 무겁구나. 네, 그래서 이제 햄릿이 등장을 하는 소리가 들려서 왕과 플로니우스는 이제 뒤로 퇴장을 합니다. 햄릿이 등장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 햄릿 장면 대사 해주세요. 아, 진짜요? 이런 역사적인 누굴까요? 대사주세요.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난폭한 문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은 건가? 아니면 무기 들고 고해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끝장을 내는 건가? 죽은 건 가는 것일 뿐일지니
잠 한 번에 육신이 물려받은 가슴앓이와 수천 가지 타고난 갈등이 끝난다 말하면 그건 간절히 바라야 할 결말이다. 죽는 건 자는 것, 자는 건 꿈꾸는 것일지도 그게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죽음의 잠 속에서 무슨 꿈이 우리가 이 삶의 뒤엉킴을 떨쳤을 때 찾아올지 생각한다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그게 바로 불행이 오래오래 살아남는 이유로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이때 이제 단검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죽지 않고 또 이렇게 햄릿의 특징이 사변을 합니다. 계속 생각해요. 죽는 거는 자는 거야. 그럼 자는 거는 꿈을 꾸는 거겠지? 그런데 무슨 꿈을 꿀지도 모르는데 그게 걸림돌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살을 포기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누가 쓸모없는 자들에게 당하는 발기질을 견딜 건가? 단 한 자도 단검이면 자신을 청산할 수 있을진데 누가 짐을 지고 지겨운 한 세상을 투덜거리며 땀을 흘릴까? 네, 이런 얘기를 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피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여기까지 그 햄릿은 오피리아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중간에 고운 오피리아, 요정이요. 그대의 기도 가운데 내 모든 죄를 잊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피리아는 그 아버지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동안 돌려드리고 싶었던 징표들을 이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햄릿이 안 받겠다 그러죠. 예, 그랬더니 이제 오피리아와 이렇게 대화 속에서 햄릿이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에 그 97쪽에 보면은 나는 한때 당신을 사랑했소. 그 다음에 오피리아와 얘기 다음에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 이제 뒤에, 바로 뒤에 보시면, 99페이지에 이렇게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99쪽에 이제 햄릿이 오피리아에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9번 대사 해주세요. 당신네들의 화정에 대해서도 좋게 들었어. 하느님은 여자들에게 한 가지 얼굴을 주셨는데 여자들은 딴 얼굴을 만들어 삐딱삐딱 걸음에 혓지레기 소리 내며 아무데나 별 이름을 다 붙이고 변덕을 무식으로 치부하지. 제기라. 그 얘긴 그만하겠어. 내가 그 때문에 미쳤다고? 앞으로 결혼이란 없을 거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한 사람만 빼놓고는 그대로 둘 것이며 나머지 지금처럼 지낼 거야. 수녀원으로 가라고. 네, 여기서 수녀원으로 가라고 지금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리아도 물론 그 자기가 징표를 돌려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죠. 근데 이제 그 햄릿의 대응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귀한 정신이 무너졌냐. 아름다운 이날의 희망이여 꽃이며 예절의 거울이고 행동의 표변이여 모든 존경의 귀감이 아주 쓰러졌어. 그의 음악 같은 냄새의 꿀을 빨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내 신세 볼만한 걸 보고 나서 못 볼 것을 보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해설에서는 어머니의 성급한 재혼으로 인해서 여성에 대해서 이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피리아도 이렇게 갑자기 뭐 다 돌려주겠다 이래서 그 여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를 느낀다고는 되어 있는데 너무 이러지 않았었으면 좋았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왕과 폴로니어스가 이걸 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햄릿에게 광기 같진 않은데 우울증 같은 뭔가가 있는데 가만히 두면 위험할 것 같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급히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어. 속히 그를 영국으로 보낼 것이라 하면서 여기서 왕의 결단력이 굉장히 빠른 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햄릿의 그 계속 지연되는 이제 그런 마음하고 여기서 좀 대조됐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도착해서 아까 했던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연극 배우들이 와서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되었어요. 연극이 시작이 되어서
그 모든 106쪽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국을 보러 옵니다. 왕과 왕비, 또 폴로니어스, 오피리아, 그리고 네, 이렇게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그 햄릿이 또 이렇게 왕과 말장난을 하죠. 뭐 공기를 먹고 있다라든지 뭐 송아지 얘기도 하면서, 네, 이게 전부 다 그런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요것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극이, 극중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거를 쭉 보다가 왕이 일어나죠. 115쪽에 이제 왕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햄릿이 뭐 공포탄을 겁먹었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폴로니어스가 이제 연극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불을 가져오너라 하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불을 밝혀야 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왕은 이렇게 퇴장을 하고요. 햄릿이 이제 어머니한테로 가는 도중에 폴로니어스가 이제 왕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저나 왕자가 왕비의 내실로 들어가는데 122쪽이에요. 자기가 휘장대에서 몸을 감추고 그 과정을 듣고 난 다음에 취침 전에 들어서 아는 바를 살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왕이 아까 극중극을 보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가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의 대사 해주세요. 10번입니다. 123페이지. 아, 내 죄 썩은 내가 하늘까지 나는구나. 난 이를 최초에 형제를 죽인 저주를 받고 있다. 난 기도할 수 없다. 물론 의향은 일시만큼 뚜렷하나 더 강한 죄의식이 내 강한 의도를 꺾어버리니 난 두 가지 일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어느 쪽을 먼저 할까 멈춰서 있다가 둘 다 못하는구나. 저주받은 이들 손에 형의 피가 겹겹으로 묻었다 한들 그걸 눈처럼 희에 씻어줄 만큼의 빗물이 저 자비로운 하늘은 없는가. 죄의 얼굴을 마주보게 도와주는 것밖에 자비가 뭐하러 있는가. 또 기도의 이중의 힘, 타락 전에 우리를 막고 후에는 용서하는 그 힘밖에 뭐가 있지. 난 위를 보리라. 과오는 지나갔다. 허나 어떤 기도가 내게 맞을까. 더러운 살인을 용서하소서. 그건 안 돼. 왜냐하면 난 내가 저지른 살인의 결과를 내 원관과 내 야망과 내 왕비를 아직 소유하고 있으니까 사면받고 범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네, 클로디우스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이중의 힘이 있는데 타락 전에 우리를 막고 그 후에는 용서하는 힘, 그밖에 뭐가 있지? 이러면서 그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햄릿이 뒤에 왕비의 처소로 가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 지문에 보면 칼을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칼을 뽑으면서 지금 하면 딱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연극이라고 생각하면은 관객들이 굉장히 몰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인데 그래 지금 할 거야. 그럼 놈이 천당 간다.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건 천부살인이야. 하늘 말고 누가 그의 벌이 어떨지 누가 알까. 근데 저자가 영혼을 씻고 있을 때 목숨을 뺏는다면 여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영화를 보면 뒤에서 칼을 들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또 못 알아채는 왕도 좀 신기했고요. 네, 그래서 더 끔찍한 상황 때 죽이기로 하고 왕비의 내실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126쪽에 보면 왕이 사실은 기도를 안 합니다. 내 말은 날아가고 생각만 남았구나. 생각 없는 빈말은 절대 하늘을 못 가는 법. 이때까지 들었어야 했죠. 네, 그래서 왕비의 이제 내실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이렇게 격했어요. 이렇게 대사도 굉장히 격하고 해서 어머니와 이제 햄릿이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제가 거울을 갖다 놓고 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볼 때까지 저는 못 갑니다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왕비가 너 아버지를 몹시 화나게 했다 하고 경박하냐로 대답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햄릿이 이제 끌어다가 이렇게 앉히니까는 나를 죽이는 건 아니냐 하면서 사람 살려라고 외쳤더니 그 휘장 뒤에 있던 폴로니우스가 사람 살려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다가, 근데 햄릿이
굉장히 이게 잽쌉니다. 이게 휘장을 뚫고 검을 찔러 넣는다. 이게 순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일말의 생각도 안 하고 찔러 넣는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제 폴로니어스는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왕비랑 쭉 대화를 하는데 그 햄릿은 계속 그 왕비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왕비의 대사를 쭉 들어보면 128페이지 보면 내가 뭘 했길래 네가 감히 혓바닥을 너 무엄히 놀리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제 햄릿이 대사를 하니까 웬 행동이 그렇게 요란하게 천둥소리를 내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햄릿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30쪽에 와서는 그만해라. 너는 내 눈을 바로 내 영혼으로 돌려놨고 거기에는 시커멓게 착색되어 안 지워질 오점들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말이 비수처럼 내 귀를 찌른다. 이렇게 이제 왕비의 태도가 자꾸 변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때 그 선왕의 유령이 다시 나타나죠. 너의 무뎌진 결심을 벼리려 왔다라고 하면서 네 어미가 크게 놀랐구나 하면서 어서 어머니한테 말을 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시는 왕도 굉장히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왕비가 너는 내 가슴을 두둥강 내놨다 이랬더니 햄릿이 나쁜 쪽은 버리고 나머지 반쪽은 이제 순수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또 뒤에 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랬더니 이제 햄릿이 이제 어떻게 하라. 네, 이 대사가 지금 되게 많고요. 어머니를 너무나 비난하는 거라서 계속 그런 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왕비가 135쪽에 얘 안심해라. 말은 숨 때문에, 숨은 생명 때문에 있다면 네가 한 말을 숨쉴 내 생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햄릿은 영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떠납니다. 예, 저기가 죽었잖아요. 폴로니어스가 죽었잖아요. 근데 폴로니어스가 죽어서 그 왕이 이제 나옵니다. 144쪽에 호위병과 함께 이제 햄릿이 등장하는데 왕이 지금 그 폴로니어스가 죽은 거를 알고 있는 상태죠. 네, 여기 11번 한번 왕과 햄릿 대사가 있는데요. 제가 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햄릿 폴로니어스는 어디 있느냐? 야식 중이요. 야식 중 어디서? 그가 먹는 곳이 아니라 먹히는 곳에서. 정치꾼 같은 버러지 한 무리가 회동. 이 순간에도 그를 차지하고 있지요. 먹는 데에는 구더기가 유일한 황제랍니다. 우리가 살찌려고 다른 모든 짐승들을 살찌우며 우리 자신은 구더기를 위해 살찌웁니다. 뚱보왕과 마른 거지란 다양한 식사에 불과한데 음식은 둘이나 한 상에 오르지요. 그렇게 끝난답니다. 저런. 어떤 사람이 왕을 먹은 구더기로 고기를 낚을 수 있고 그 구더기를 삼킨 고기를 먹을 수 있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왕이 어떻게 거지 뱃속으로 행차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생전의 삶이 어땠는지에 상관없이 죽으면 이제 누구나 똑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그 포틴브라스가 이제 폴란드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이제 그게 그 햄릿과 약간 대조적으로 넣어놨는데 그 아주 조그만 땅 조각을 아무 이득도 없는 것을 이제 얻으러 가는데 이거는 이제 폴로니어스는 이제 그만큼 실행력이 있다. 그쪽 개딱지만한 땅 때문에 이런 명예가 걸려 있을 때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큰 싸움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리아가 그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이제 실성을 해서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왕이 154페이지에 보면은 슬픔이란 천병은 한 사람씩 오지 않고 대부대로 몰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비가 살해된 다음에 당연한 추방의 난폭한 장본인 당신 아들 떠나고 백성들은 폴로니어스 죽음 놓고 망상과 억측으로 혼탁 부른 후탄가수. 헌데 과인은 그를 허겁지겁 졸속 비밀 매장했고 불쌍한 오피리아는 실성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탄처럼 곳곳에서 나를 여러 번 죽인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이제 레오티즈가 폭동들을 데리고 선두에 서서 레오티즈를 왕으로 이런 슬로건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레오티즈와 왕이 얘기하는데 이제 아버지 누가 죽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왕비가 딱 한마디 합니다. 왕 탓은 아니다. 예, 왕비가 보면은 대사는 짧은데 순간순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피리아가 등장하면서 뭐 이렇게 꽃도 나눠주고 그 꽃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피리아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왕이 호레이쇼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호레이쇼를 얼른 오피리아 보고 오피리아 따라가서 이렇게 좀 지켜주라. 네, 이런 얘기합니다. 163쪽에 보면 이제 레오티즈가 자기 아버지 이제 죽인 거를 왜 이런 만행을 조치하지 않았는지 말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2번 대사 왕의 대사를 부탁할게요. 두 가지 특별한 이유에서 아마 내겐 하찮을지 몰라도 나에겐 중요해. 그의 어미 왕비가 거의 아들만 보고 살아.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게 나의 미덕이든 재앙이든 그녀는 내 영혼과 내 생명이 너무나 직결되어 별이 궤도 밖으로는 움직일 수 없듯이 나 또한 그녀 밖을 못 벗어나. 내가 공개재판 못 여는 두 번째 이유로는 그에 대한 대중들의 크나큰 사랑인데 그들은 그의 모든 허물을 애정에 담그고 나무를 돌로 바꾸는 샘물처럼 마음 쓰며 곰보조차 보조개로 미화시켜. 따라서 내 화살은 그러한 강풍에는 살 데가 너무 약해. 목적지로 날아가지 못하고 활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을 것이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왕을 그 악역을 맡기는 했는데요. 그 거트루트 왕비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보면 이게 너무나 그 순정남인 것 같아요. 그녀는 내 영혼과 내 생명에 너무나 지켜야 돼요. 별이 궤도 밖으로는 움직일 수 없듯이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으로 떠났던 왕자는 햄릿은 다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돌아오기로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영국에 도착했을 때 바로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요. 171쪽에 보면 이제 오피리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 책에 여기 그림 있죠. 근데 이게 이 오피리아 죽음이 이제 이 책에 표지로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이 마을을 찾아가서 4년간 관찰하고 풍경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미술을 보러 다니면 작가는 정말 존경스럽다. 예, 이걸 어떻게 다 견뎌내고 그렸나. 그리고 뭐 모델을 써서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 또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풀꽃간을 걸려고 올라가다가 짓궂은 실가지가 부러져서 개울로 떨어졌는데 입은 옷이 쫙 펴져서 그녀는 인어처럼 잠시 뜬 채 예찬과 몇 구절을 그동안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위기에는 무감하게 되었거나 마치 물에서 태어나고 거기에 적응된 생물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이 마신물로 무거워져서 아이가 물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피리아가 좀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예, 다음 이제 마지막 5막인데요. 5막은 2장으로 돼서 좀 짧고요. 묘지 시인하고 그 검투 시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묘지 시인도 좀 재미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묘직이 나오기 전에 이제 광대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177쪽에 석수나 목수나 조선수보다 더 튼튼한 걸 짓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물어보는데 뒤에 장에 정답은 묘파기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짓는 집들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국으로 갔던 그 햄릿이 어떻게 이게 묘지에서 호레이쇼와 이렇게 묘지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 묘를 하나 파는 걸 보고 이제 묘지개와 얘기하는 장면도 재밌는데요. 여기 저기 광대라고 나오네요. 이 사람도 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햄릿이 나중에 이 말에 집니다. 말에 져가지고 그렇다면 하고 말을 돌리는데
약간 재밌는 게 이게 누구 무덤이냐 이러니까 제 겁니다. 어떻게 너 거냐 이랬더니 나는 여기 안에 서 있어도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쨌든 햄릿이 여기서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그 해골 하나가 나오잖아요. 턱이 없는 해골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자기가 알고 지냈던 왕의 어릴 건데 요리에게 해골이라는 걸 알고 햄릿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4쪽에 햄릿의 대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린 얼마나 천한 쓰임새로 돌아가나 후레이쇼. 알렉산더 대왕의 고귀한 유골이 술통 아가리를 막을 때까지 상상으로 추적해보면 안 되는 걸까? 네, 거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바로 밑에 햄릿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걸 아주 절도 있게 따라간다면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상상으로 추적하는 거죠. 자,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가루로 변해서 이 흙이 회방죽으로 된다면 그걸로 그 맥주통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저 황제도 죽으면 진흙으로 돌아가니까 요것도 병아가리 바람막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떨게 했던 그 사람들이 겨우 이런 벽구멍을 때우거나 병마개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묘가 그 오피리아가 이제 매장되는 거를 햄릿이 보고 나서 뛰어나가서 하는 말이 햄릿이 187쪽에 자기가 오피리아를 사랑했다고 4만의 오빠가 그들의 온 사랑을 다 합쳐도 내 사랑만 못하다고 네,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서 네, 여기서 조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왕과 레어티스가 이제 햄릿을 죽이기로 서로 이제 계략을 짜는데요. 그래서 이제 검술 시합을 왕이 이제 계략을 내놓는데 레어티스가 사실은 거기에다가 자기가 도격을 받으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레어티스가 이렇게 도격을 받으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이런 얘기 들었고요. 네, 이것도 제가 잠깐 놓쳤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번 대사가 있죠. 14번 대사가 어디 있을까요? 네, 198페이지. 이제 검술 시합을 앞두고 햄릿이 하는 얘기입니다. 호레이쇼가 이렇게 했어요. 왕자님 마음에 걸리면 하지 말라고요. 그죠? 예, 왕자님께서 준비가 안 됐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햄릿이 말합니다. 14번. 아무 상관없어. 우린 전조를 무시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도 특별한 승리가 있지 않는가. 죽을 때가 지금이면 아니 올 것이고 아니 올 것이면 지금일 것이지. 지금이 아니라도 오기는 할 것이고 마음의 준비가 최고야. 누구도 자기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지 모르는데 일찍 떠나는 게 어떻단 말인가. 순리를 따라야지. 네, 여기가 이제 그 초월의 경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순리를 따라야지. 네, let b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햄릿이 이제 레어티즈에게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고 둘이 이제 검술 시합을 하는데 이때 왕이 또 계략을 하나 더 꾸미죠. 그러니까 왕은 그랬어요. 만약에 검술 시합에서 물론 하겠지만 차선책도 해놓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때는 말을 안 했지만 사실은 이제 잔에다 독을 타놨어요. 독을 타놨는데 분명히 이제 하다가 무기 마를 테니까 그때 이걸 권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싸움이 계속 한 판, 두 판 이렇게 이제 승부가 안 나는 상태인데 왕비가 네 행운을 빌면서 햄릿아 내가 이걸 마시겠다라고 듭니다. 그랬더니 왕이 겉으로도 마시지 마시오라고 해요. 근데 영화를 보면 분명히 물리적으로 제어할 공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너무 늦었다 하면서 말리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저는 말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레어티즈도 이거 굉장히 양심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레어티즈가 햄릿에게 상처를 입히고 난투 중에 칼을 바꿔준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밑에 햄릿이 레어티즈에게 상처를 입히고 독배를 마신 왕비가 쓰러집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이 지문에서 긴박함이 팍팍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햄릿은 살짝 스친 것 같아요. 살짝 스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고요. 네, 왕비는 204페이지에서 죽습니다. 레어티즈가 그 전에 햄릿이 문을 걸어라고 얘기합니다. 문을 걷고 배신이다, 찾아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레어티즈가 다 얘기하죠. 왕자님은 살해됐고 모호께서도 독살됐고 이건 모두 왕의 책임입니다 했더니 햄릿이 칼끝에 독을 묻혔냐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상처를 입혀서 왕은 죽는데요. 이게 모두 반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들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햄릿이 호레이쇼에게 부탁을 해요. 자네는 살아남아서 궁금한 이들에게 나와 내 명분을 올바로 전해달라고 해요. 근데 호레이쇼가 자기는 덴마크인이라기보다는 고대 로마인이라고 자기도 따라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햄릿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살아남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고통 속에 숨을 쉬며 내 사연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햄릿의 마지막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오, 난 죽어가 후레이쇼. 강한 독이 내 길을 완전히 꺾어놨어. 영국 소식을 듣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 포틴브라스 왕 선출을 예언한 바이네. 그는 나의 임종 직전 지지를 받은 거야. 그렇게 알려주게. 그리 된 이런저런 사건들과 더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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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침묵일 뿐. 네. 네, 이거 영어를 제가 잘하면 말해보고 싶은데, 예, The last is silence 이렇게 그 번역하시는 분이 이 영어를 살릴 만한 말이 영어 어감보다 좋은 게 잘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연극은 이렇게 이제 끝나고 포틴브라스 왕이 와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데요. 이 연극이 상영될 때 글로브 극장에 이렇게 휘장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사장은 하나의 무대라는 그런 휘장이 걸렸었는데요. 당대 사람들이 이게 플라톤 시대부터 유래했던 말인데 그 당시 사람들도 다 수용을 했고 셰익스피어의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연극에 나왔던 건데 제가 잘 적어놓고 연극 제목을 안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 그리고 모든 남녀는 배우일 뿐. 저마다 등장할 때와 퇴장할 때가 있고 한 사람은 여러 역을 맡게 되지.